자, 평면 벡터 시작하겠습니다.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는, 아예 처음 보는 개념이죠. 네. 맞죠? 벡터의 뜻부터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벡터란 뭐냐면은 딴 거 없고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벡터란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여기서 뭐라 했어요? 함께 가지는 양, 이렇게 되어 있잖아. 네. 맞죠? 함께 가지는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냐면 사실 뒤에는 필요 없고요. 벡터란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진다, 여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걸 많이 다뤘었는데 되게 많은 걸 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때까지 뭐랑 뭐만 다뤘어요? 수와 문자만 다뤘죠. 맞죠? 수와 문자를 계산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뭐 집합과 함수 뭐 이런 것도 배웠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학생들이 연산의 대상으로 잘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일단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와 문자를 연산의 대상으로 이때까지 여겼어요. 맞죠? 그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수학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주의 원리를 연습장 한 장의 공식으로 나타내는 게 수학이죠. 맞습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아니, 내 생각이야. 아 진짜 되게 멋지네요. 수학이란 게 결국 그거죠. 수학과 물리라는 것이. 근데 옛날에는 이 수학이 그래서 그런 목적을 꽤나 충실히 반영했어요. 이런 거죠. 한 개와 한 개를 더하면 두 개다. 맞죠? 네. 충분한 반영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자연에 존재하는 사실인데, 표현을 하기가 껄쩍지근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물건이 있었는데, 얘는 1위로 당기고, 얘는 1위로 당겨. 그 물건이 1에 가잖아. 네. 이게 또 분명히 하나의 자연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맞죠?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자연에서는 이미 계산이 됐어요. 이 힘과 이 힘을 합했더니 이 힘이 됐잖아. 맞죠? 그거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뭐든지 발생하면 뭐 별거야. 다 그냥 내가 다 계산해 주겠어. 다 공식으로 정리해 주겠어. 오케이? 했었는데 오씨. 가장 대표적으로 힘부터는 뭔가 좀 까다롭더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죠. 왜 이렇게 까다롭지? 생각해보니까, 얘는 독특한 놈이었던 거야. 무슨 얘기까지 했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이거를, 이런 대상들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게 조금 허접하지만 나중에 가면 정말 멋지게 이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벡터가 되게 재밌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벡터란 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 우리가 처음 접하는 연산의 도구, 대상. 처음 접하는 연산의 대상.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있어요? 힘, 속도, 맞죠? 이런 게 벡터죠. 그러면 우리는 벡터를 배우면 힘을 더하고 힘을 빼고 이 힘과 이 힘을 더하면 어떤 힘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벡터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뭐 알아야 되겠어요? 표현. 그럼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맞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허접하게 표현이 돼요. 왜? 크기와 방향을 표현해야 돼. 와씨, 이때까지는 그냥 수로만 표현 딱 했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다뤘던 건 전부 다 크기만 있었지 방향은 없었어요.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초반에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허접하게 화살표로 표현해요. 허접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A, B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시점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종점이라 부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벡터를 그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부를 때는 벡터 AB 이렇게 표현해. AB 벡터 그러니까 시점에다 이제 화살표는 요쪽 종점 방향으로 알겠죠? 그러면 이 화살표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나타냅니까? 나타내겠죠? 네. 방향은 이 화살표의 방향으로서 나타낼 수 있겠고 크기는 화살표의 뭐로서 나타낼 수 있겠어요? 길이. 길이로서 나타낼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허접해요. 음. 그리고 벡터를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뭐든지 수학에서는 간단한 걸 좋아하니까 그냥 이 벡터를 그냥 A 벡터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한 문자를 이용해서. 근데 한 문자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소문자, 그 다음에 시점과 종점 이용할 때는 점을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벡터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벡터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길이가 얼마냐? 만약에 이 길이가 2예요 뭐 이렇게 되면은 맞죠? AB 벡터 또는 A 벡터의 크기는 2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뭐 별거 아니네요. 맞죠? 아직까지 별거 아닙니다. 됐고 그 다음에 뭐 좀 소소한 거 다뤄보면은 소소한 거 A부터 A까지 벡터 맞죠? 그럼 당연히 0이겠죠. 근데 이걸 우리는 0벡터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라고 딱 듣는 순간 저딴 걸 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건 조금 수학 역사적 맥락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좀 영위에도 화살표 붙여요? 붙여야 됩니다.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 단위라는 표현은 1이라는 수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단위원. 뭐 단위원, 단위 시간당. 맞죠? 단위 시간당 그럼 우리 1시간당, 1초당, 1분당 뭐 이런 식으로 알아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의 상등. 어떨 때 우리는 두 벡터가 같다고 하느냐? 핵심은 딴 거 없어요. 야, 벡터는 뭐랑 뭐를 가지니까 크기와 방향을 가지니까 어떨 때 두 벡터가 같다 하겠어? 둘 다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 맞죠?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 이것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소리 같은데 맞죠? 왜 이런 걸 또 따로 배워요? 그런 맥락이 있어. 우리가 집합을 배울 때도 생각해 보면 어떨 때 두 집합이 같다고 하느냐 맞죠? 집합의 종류로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연산의 도구를 배우면 이런 도구를 다룰 때는 이런 순서로 배워 나갑니다. 개념을 확장시켜 나간다고. 오케이?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 우린 두 벡터가 같다고 하고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뭐냐 여기에 정의해 보면 어때요? 시점과 종점이라는 표현 전혀 없잖아. 네. 맞습니까? 시점, 종점과는 상관없어요. 시점과 종점이 달라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그냥 벡터는 같은 벡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화살표가 있고 이런 화살표가 있어. 다른 위치에 있지만 크기와 방향이 같다면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같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벡터가 같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직관적으로 바로 예상할 수 있겠죠? 두 벡터가 만약 크기가 방향이 같다면 등호로 표현을 하겠죠? 맞습니까? A, B 해가지고 이렇게 A,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같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답니다. 됐죠?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이거는 또 번외로 깔끔하게 할게요. 그럼 AB 벡터랑 BA 벡터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방향이 반대고 크기는 같잖아, 맞죠? 다음엔 0. 더하면 0벡터이기도 합니다. 더하면 0벡터이기도 하고 그럼 이런 거 우린 뭐라 부르냐면 얘는 얘의 역벡터라고 해요. 역벡터. 역벡터.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 반대면 우리 벡터는 벌써 수학 시간에 배웠어. 언제 배웠냐면은 이동 같은 거 할 때 앞으로 가면 양의 방향, 뒤로 갈 때 음의 방향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향이 반대면 우리 부호 반대로 했었죠. 네. 맞습니까? 그럼 AB 벡터는 마이너스 BA 벡터와 같다. 맞죠?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가 무엇이냐 방금 공부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뭔지를 배웠으면 뭐 할 차례다? 연산. 연산을 할 차례예요. 연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계산이죠. 네. 야 수를 왜 배우냐 그러면 계산하려고 배워요. 문자 왜 배워요? 계산하려고 배우죠. 나중에 계산하려고.
멋있게 말하면 수학은 결국은 계산하는 학문이죠. 오케이? 결국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했는 게 뭐, 벡터란 무엇이냐? 새로운 계산의 대상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새로운 계산의 대상은 어떤 성질이 있고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첫 번째 벡터의 덧셈부터 가볼 건데, 뭐 결론부터 말할게요. 벡터의 연산, 벡터의 계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근데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왔어. 그렇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벡터.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힘. 맞죠? 그럼 힘끼리 힘을 더 뭐 한다? 덧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맞죠? 근데 뺄셈은 좀 낯설긴 해. 네. 맞죠? 낯설긴 한데 연산으로는 입대요. 그럼 이 덧셈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 시간에 배웠던 합력 개념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 실수배라는 연산도 있어요. 이것도 쉬워요. 똑같은 힘이 있는데 그걸 2배, 3배 한다. 곱셈하고 비슷한. 그렇죠. 곱셈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내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낯선 게 뭐야? 내적. 내적이 완전히 낯설죠. 맞죠? 내적? 완전히 낯선데 완전히 중요해서 벡터의 연산에서 안 배우고요. 내적도 엄연히 벡터의 연산인데 제일 나중에 따로 배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벡터의 실수배를 보고서 네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은 곱셈도 있고 곱셈과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라고 했잖아. 맞죠? 근데 실제로 곱셈과 제일 비슷한 느낌이 내적이에요. 쌤, 그럼 나눗셈과 비슷한 느낌은 없나요? 없어요. 나눗셈 없어요. 나눗셈은 없어요. 힘을 나눈다, 맞지? 뭔가 직관적으로 딱 오는 느낌은 없잖아, 맞죠? 나눗셈과 비슷한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벡터의 연산은 저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의 덧셈. 아까 그 벡터의 화살표인데 맞죠? 그 화살표들을 더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오케이? 벡터의 덧셈은 이런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화살표랑 이런 화살표를 더한다. 맞죠? 근데 이거 우리 물리 시간에 했잖아. 네. 이게 합력이잖아. 네. 맞죠? 그러면은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면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A 플러스 B 벡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거 이름하여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평행사변형법. 이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또 벡터를 더하는 걸 어떤 식으로 더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더하기도 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알겠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법은 뭐예요? 시점이 일치하는 거죠. 맞죠? 시점 일치시켜 놓고 평행사변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오케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삼각형법. 그러면은 역시 이걸 A 벡터라고 하고 이걸 B 벡터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까만색으로 합시다. 이거 있잖아. 이거를 A 플러스 B 벡터라고 합니다. 뭐 똑같잖아. 똑같네요. 똑같죠. 근데 삼각형법은 뭐가 좋냐면은 한눈에 여러 개의 벡터를 더할 때 유용합니다. 쌤, 그게 무슨 소린가요? 봐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 2벡터 더하기 2벡터 더하기 뭐 2벡터 더하기 뭐 2벡터 더하기 2벡터를 해보시오 막 이렇게 했잖아. 네. 맞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얘를 가지고 와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얘를 더하라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거지. 얘를 더하라고 그 얘를 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를 더하라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를 더하라고 가지고 와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다음에는 다 쌩까고 시작과 끝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삼각형법은 여러 개의 벡터를 더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평행사변형법은 그냥 보기 이쁘지? 네. 맞죠? 두 개 시점을 일치시켜 가지고 접근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연산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게? 항상 그래요. 연산을 배우게 되면 연산 법칙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법칙. 연산, 왜? 그 연산을 자유롭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산의 대상을 배울 때도 집합의 연산에는 어떤 게 있느냐? 뭐 교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걔들은 어떤 연산 법칙이 성립하는 이거 다 했었잖아. 네. 맞죠? 그러니까 연산 법칙에는 어떤 거 있어요? 또 생각나는 대로 말해봅니다. 교환, 그렇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분배 법칙. 얘들이 가장 중요한 연산 법칙들이죠. 네.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생략하도록 할 거예요. 네. 증명을 생략하는데 직관적으로 아마 충분히 파악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덧셈에서 연산 법칙을 생각해 보면 교환 법칙은 성립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하겠죠. 하겠죠.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나 B 벡터와 A 벡터를 더하나 똑같겠죠. 그 성립. 그 그림을 그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어때요? 성립하죠. 성립하겠죠. 맞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나는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애들이 힘들어 해가지고 좀 생략을 많이 하는데 너무 쉽게 무조건 되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거 그려가지고 이것도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생각해야 되는데 분배 법칙은 어때요? 아직 분배 논할 법칙은- 때가 안 되죠. 네. 아직 왜 논할 때가 아니냐면 분배 법칙은 뭡니까? 실수. 서로 다른 연산에 대해서 하는 게 분배 법칙이잖아. 더하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분배를 해요? 맞죠? 곱하기와 더하기가 있을 때 덧셈에 대해서 곱셈을 분배하고 교집합과 합집합이 있을 때 교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을 분배하고 뭐 이런 거죠. 맞습니까? 그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어때요? 누구의 연산과 수의 연산과 동일하다. 그쵸? 굉장히 유사하죠. 네. 맞죠? 수의 연산. 그렇다 보니까 벡터의 덧셈 별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맞죠? 덧셈. 덧셈이란 이런 거구나. 충분히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벡터의 뺄셈. 뺄셈은 어떻게? 확 안 와닿죠? 네. 맞습니까?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럼 뺄셈은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쓸 것도 없겠다. 파란색으로 쓰자. 더하기 역연산, 더하기 역벡터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수를 할 때도 뭐 2 빼기 1 할 때 있잖아. 네.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었잖아. 맞죠? 네. 그러면은 뺄셈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벡터 뺄셈은 A 벡터 빼기 B 벡터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다니까. 그렇죠?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빼기가 뭔지는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걸 A 벡터라고 하고 이걸 B 벡터라고 하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둘을 더하는 거는 쉬운데 맞죠? 딱 봐도 알겠는데 둘을 뺀다는 건 A에서 B를 뺀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번 더 볼게. 요렇게. 그럼 이거를 임의로 X 벡터라고 해볼게. 맞죠?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거는 쉽죠. 꼬리에 그치. B 더하기 X가 뭐라는 거 바로 보여요. A라는 거 바로 보이죠. 그 양변에 B의 역벡터를 더해주면 맞죠? 이거 날아갈 거 아니야. 네. 됐어요? 그러면 X는 A 빼기 B가 됩니다. 이게 바로 A 빼기 B가 됩니다. 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약간 어떻게 알아두면 되냐면 약간 종점 빼기 시점 요런 느낌으로 외워두시면 편해요. 알겠나? 종점 빼기 시점. 근데 종점이 뭐고 시점이 뭔지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치면 지금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잖아. 네. 그래서 지금 이 벡터의 종점이 지금 A고 시점이 B잖아. 알겠죠? 그 종점 빼기 시점 이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렇게 알아둘 필요도 별로 없어요. 잘 안 씁니다. 알겠죠? 그럼 쌤이 얘기했듯이 더하기 역벡터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쌤, A 빼기 B를 해봐. 알겠습니다. A에다가 B의 역벡터를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B 벡터가 이거면 B의 역벡터는 이걸 거 아니야. 그럼 B의 역벡터를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에다가 얘를 더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얘가 얘랑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 연산할 때는 더하기 역벡터로 하면 되는데, 이 뺄셈은 이 식을 응용해서 다른데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그림에다가 내가 점들을 이렇게 한번 줘볼게. A, B, C 이렇게 한번 줘볼게. 네. A, B, C를 이렇게 주시면 OAB라고 줘보자. O, A, B라고 줘볼게. 네. 그럼 요 공식에 의하면 AX 벡터는 이거 있잖아. 네. 맞죠? X 벡터는 그럼 AB 벡터잖아. 동의합니까? AB 벡터잖아. 그럼 A 벡터는 그럼 뭐 되는데? OA 되잖아. A 벡터는 OA 벡터잖아. 시점과 종점으로 표현하면. 네. 동의합니까? B 벡터는 뭐 되는데? OB 벡터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 공식은 벡터의 뺄셈으로부터 파생돼 나온 공식이잖아. 근데 뺄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식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공식 자체가 엄청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걸 공식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벡터의 뺄셈으로 파생된 이 공식은 AB를 갖다가 OA 빼기 OB로 표현할 수 있게 됐잖아. 네. 맞죠? AB를 갖다가 OA 빼기 OB로 표현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벡터를 연산함에 있어서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근데 지금 보면 어때? 시점이 바뀌었잖아. 네. 맞죠? 그래서 이 공식은 내가 시점을 가지고 놀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은 내가 이걸 지금 O라고 써서 그렇지. 만약에 좀 깊게 들어갈게요. 만약에 여기에 D라는 점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요.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는 거야? AB는 DA 빼기 DB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핵 매력적인 거야. 알겠나? 이 공식의 가장 큰 매력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를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쌤은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게. O라고 쓰지 않고 처음부터 별이라고 쓸게. 별 자리에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알겠죠? 그래서 AB 벡터는 별 A 빼기 별 B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공식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벡터의 뺄셈으로부터 파생된 공식이지만 벡터의 뺄셈은 그닥 중요할 게 없어요. 하지만 얘는 오지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아무거나 바꿔 수 있어요. 별 자리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랑 약간 유사한 느낌이 있게? 로그에 나는 그렇던데 밑변환 공식이랑 약간 유사하지 않니? 로그의 밑변환 공식. 잘 모르겠어요. 로그 A의 B를 갖다가 네. 우리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둘 수 있는데 C라고 쓰지 말자. 왠지 C라고 써야 될 것 같으니까 별이라고 할게. 네. 이 별자리에 아무거나 와도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로그에서도 그렇잖아. 밑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 로그에서는 밑이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이 밑변환 공식을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밑을 막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특히나 우리 미투나 이런 데서 많이 써먹었잖아. 그래서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은 요 로그의 밑변환 공식에 비견되는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다. 그러니까 벡터의 뺄셈 자체는 개코도 중요하지 않은데, 오케이? 요 공식 자체가 진짜 중요하다. 되게 됐죠? 많이 쓰이나 보네요. 되게 많이 씁니다. 되게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벡터의 실수배. 벡터의 실수배인데
실수배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게 느끼는데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수배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하는 게 실수배죠. 네. 알겠죠? 1.5배, 3.5배 이런 게 실수배예요. 그 벡터의 실수배는 역시나 벡터의 덧셈처럼 되게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A 벡터야. 2A 벡터는 뭐겠니? 에이, 쌤 장난쳐요. 안 배워도 알겠다. 맞죠? 방향은 같은데 크기는 2배. 맞죠? 그 다음에 야 마이너스 A 벡터는 뭐겠니? 에이, 쌤 씨. 장난쳐요. 사람 무시해요. 이런 거.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건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이게 실수배예요. 이게 실수배고. 아, 그리고 뺄셈 같은 경우에는 뺄셈 위에서도 구조를 보면은 덧셈을 배우고 덧셈의 연산 법칙을 배우잖아. 그럼 뺄셈을 배웠으면 뺄셈의 연산 법칙을 배우는데 안 배우네. 왜 안 배울까? 안 되니까. 근데 수에서 우리가 이미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네. 맞죠? 그러니까 역시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알겠죠?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 벡터의 실수배는 이렇게 됐습니다. 벡터의 실수배는 이런 거고. 그 다음 벡터의 실수배도 그럼 우리가 연산 법칙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연산 법칙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벡터의 실수배의 연산 법칙은, 첫 번째, K 곱하기 LA 벡터. 그리고 쌤 좀 거창한 얘기 한번 해볼까? 네. 일단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똑같대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결합하나 이렇게 결합하나 같으니까 이게 무슨 법칙이다? 결합 법칙이죠. 결합 법칙이죠. 그 다음에 K 플러스 L에다가 A를 하면은 KA 더하기 LA가 된대요. 이건 무슨 법칙 되겠어요? 분배 법칙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K에다가 A 플러스 B를 하면은 KA 더하기 KB, 이것도 역시나 무슨 법칙이 되겠습니까? 분배 법칙이 되겠죠. 선생님 거창한 설명, 그러니까 이거는 거창하게 설명하면 거창한데 사실 뭐 문제에서 우리를 괴롭힌다거나 이것 때문에 틀린다거나 이걸 이해 못한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워낙 직관적이라서. 알겠죠? 네. 근데 그냥 쌤 좀 거창한 설명을 한번 아주 역사적이고 거국적인 설명을 해볼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서로 다른 종류의 연산의 대상을 계산했죠. 네. 이게 되게 방금 거창한 거였어. 단위가 다른데 단위가 다르다? 단위가 다르진 단위가 다르다기보다는 아예 다른 대상이죠.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수를 배웠으면 수와 수를 더하기, 수와 수를 연산하긴 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연산의 대상은 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 문자, 또 뭐 있어요? 집합, 함수 이런 게 있거든. 맞습니까? 근데 봐봐. 집합과 수를 우리가 섞어서 연산한 적 있어요. A라는 집합에다가 2를 곱하고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 맞죠? 그 다음에 F라는 함수에다가 2 곱하고 이런 적 있어요? 없습니다. 쌤 저 2F 본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너희는 fx에다가 2를 곱한 적은 있지만 f에다가 2를 곱한 적은 없어요. 왜? f는 곱셈이란 함수의 연산에는 곱셈이란 게 없어요. 함수의 유일한 연산은 합성밖에 없거든. 이것도 너무 거국적이고 너무 역사적 설명이 돼버리고 알겠죠? 그냥 재미삼아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건 뭐예요? 벡터잖아. 이건 뭐야? 수잖아. 근데 계산이 되잖아. 맞죠? 처음이라는 거죠.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얘기를 했을 뿐 문제선 중요하지 않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벡터의 평행. 벡터의 평행 끝났습니다. 벡터의 평행은 뭐다? 실수배다. 우리 방금 했잖아. A의 2배니까 얘랑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평행하겠죠. 네. 그리고 얘도 반대 방향으로 보고 있어도 평행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써야 되겠네. A와 B가 평행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A는 B에다가 실수배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꽤 중요하긴 해요. 근데 어렵지가 않죠. 하지만 예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공식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뺄셈은 별로 안 중요한데 뺄셈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공식이 되게 중요했듯 평행은 뺄셈보다는 중요해요. 근데 얘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공식은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나오냐면 얘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세 점 요번에 그냥 이렇게 할게. 세 점 ABC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 A는 별 B, K배의 별 B 더하기 1-K배의 별 C. 좀 당황스럽죠? 근데 익숙해집니다. 알겠죠? 이 네. 공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좀 뜬금없이 이걸 왜 설명하죠? 이게 얘로부터 파생되어 나오거든. 오케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A, B, C라는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A, B, C. 맞죠? 그러면은 A, B, C가 일직선상에 있다는 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A, B랑 B, C가 평행하다. 동의합니까? AB 벡터와 BC 벡터가 평행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 아, 네. 일직선상에 있으면. 네.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출발하겠네. 아하, 바로 나와야 돼. 평행 그러면 실수배. 평행 그러면 실수배 바로 나와야 돼요. 어허, 그러면 쌤 AB 벡터는 K배의 BC 벡터군요. 오케이? K배의 BC 벡터군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 줄이 되게 중요해. 쌤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빰빰빰빰 이 공식. 네. 맞죠?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 별이라고 할게요, 별. 그리고 아까 뺄셈 공식은 종점 빼기 시점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쓸게. 별 B 빼기 별 A 이렇게 쓸 수 있네. 네.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K배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별 C 빼기 별 B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예쁘게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네. 별 A만 좌변에 남길게. 그러면 별 A 마이너스 별 A는 어떻게 되노? 1 마이너스 아니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별 B 맞죠? 네. 플러스 K배의 별 C 이렇게 되잖아.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할게요. 그럼 별 A는 어떻게 되죠? K 플러스 1의 별 B 맞죠? 마이너스 K배의 별 C 이렇게 되거든. 네. 쌤 위에 썼던 공식과 다른데요. 진정해, 침착해. 달라요. 이 공식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K가 오냐 1-K가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해서 1. 얘들의 합이 1이다가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네. 합이 1이다가 포인트거든. 그럼 이거 보니까 어때요? 얘들 둘이 더하면 얼만데? 오. 1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또 재밌는 것이 뭐다? 이 별자리에는 뭐가 와도 상관없다. 알겠죠? 아까 뺄셈 공식에서 우리가 봤던 거잖아. 맞죠? 그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처음엔 좀 낯설겠지만 쌤이 자주 얘기를 꺼낼 거거든. 그러면은 요거는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